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손대건 세무사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의 환급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조문에서는 우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 일반 환급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그리고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또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할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나 조기환급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두어 이른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과 관련한 제도 또한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등장하는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일당이 해당 신고를 하는 경우에 막상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일선 세무서에서 통상적으로 그 환급 관련 세부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허위 사업자의 허위 매입 내역으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방법을 통하여 지난 2017년 6월 22일부터 2019년 9월 24일 동안의 기간에 총 190회에 걸쳐 총액 약 6억 9,100만원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편취를 기도한 사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일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부정환급 시도는 그 조기 환급 신고가 허위 신고임을 알아챈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그중 일부인 52차례에 걸친 도합 1억 9,100만원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조기 환급을 거절하여 덜미를 잡혔고 관할 세무서의 상급관청인 인천지방국세청은 해당 범칙행위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여 결국에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어 지난 2021년 11월 11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일당의 범행과 관련하여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기소된 피고인만 하더라도 총 9명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피고인 A, B, C는 사기와 사기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공동전범이며 나머지 피고인 D, E, F, G, H, I는 사기 방조 등의 범행으로 기소된 종범입니다. 한편 이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일당의 범행과 관련하여 기소된 죄의 명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이 길게 열거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사기미수에 대해서는 각각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방조의 예비적 죄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이처럼 피고인들이 과세관청을 기망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는 경우에 해당 범행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은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 사건에서 인천지방국세청은 해당 범칙행위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을 뿐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 명목으로 범인을 처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과세관청에 검찰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주의적 제명으로 일종의 궁여지책으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기미수 등을 적시하여 기소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에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조세법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개별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사건은 이러한 조세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 포탈의 객체라고 할 수 있는 납세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에 의한 부가가치세와 같은 조세의 부정환급이 이루어진 것은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이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우선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이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관되는 행정법규 등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이른바 특별관계에 있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그 일반론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법규, 그 중에서도 행정형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 그 자체를 사기죄의 보호법이긴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측에서 주장했던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일당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B씨의 각 사기, 피고인 A, B, C의 각 사기 미수, 피고인 D, E, F, G, H, I의 각 사기 방조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던 것인데 이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인하여 기존의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C, D, E, F, G를 징역 6월, 피고인 H와 I를 벌금 400만원을 각 처한다는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21도 7831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1년 6월 4일 선고 2020도 2026 판결의 판결문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른바 문제의 시작은 인천지방국세청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수사 의뢰를 한 것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현행조세범처벌법에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조세포탈죄 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검찰에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한 결과 이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일당의 범행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 항소 이유에서 기망행위에 의한 세금 환급은 사기죄의 보호법이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법교과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편지하에서는 형법상 사기죄는 이른바 개인 법익에 대한 죄 부분에 배속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조세포탈죄로 대표되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인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이상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의 경우와 동일한 이른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일당이 행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범행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검찰 고발로부터 시작되어 성립하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이상 국가적 법익의 침해가 아닌 개인적 법익의 침해와 관련된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대건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